안녕하세요. 모든 재테크를 거미줄처럼 연결하고 있는 재테크 슈퍼거미 법학자 훈입니다. 오늘은 2021년 5월 16일 일요일 오후 11시 45분 시작합니다. 오늘도 아침부터 경매 강의를 하고 설거지를 하고 아직도 알바를 못 구했어요. 그리고 저녁에는 제 친한 동생인 김경환 회계사가 또 재테크 강의를 해서 그거 주최를 하고 왔습니다. 이런 책을 최근에 출간을 했거든요. 그래서 직장인들이 초보자들이 좀 쉽게 따라할 수 있는 책이라서 관심 있는 분들은 한번 구매해 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5월 사주의 주가 이슈를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 제가 또 10분밖에 남지 않아서 그 다음에 또 12시 지나서 다시 방송을 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어제 설명드렸었던 K반도체 벨트, 한미 정상회담, CDC 효과 이런 것들이 주요 4월, 5월 넷째 주와 다섯째 주에 주요 이제 섹터가 되겠는데, 그래서 제가 이런 부분들을 어저께 설명드렸으니까 간단하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K반도체 벨트 개념도 소부장들이 아무래도 파운드리나 소부장, 메모리 파운드리 이쪽이 좀 유망하다 정도로 말씀드렸었고요. 백신 협력에 대해서도 제가 설명을 드렸었죠. 그래서 뭐 삼성바이오로직스가 현재 주가 상승이 컸었는데 이번 주에도 추가적인 주가 상승이 있을 가능성이 있다. 다만 한미 정상회담의 백신 협력 이슈가 오히려 재료 소멸이 되는 금요일 이전에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 정도 말씀드리겠고요. 그다음에 한미 정상회담에는 말씀드렸던 대로 SK, 삼성, LG의 CEO가 동행을 하기 때문에 관련된 주가는 당연히 금요일 이전까지 특정 부분 이제 상승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렸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CDC 권고 때문에 백신 접종을 한 사람들은 마스크 착용을 해제를 권고를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의 콘텐츠주도 크게 움직일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이미 콘텐츠주가 많이 움직였죠. 금요일부터. 그래서 월요일에 주가 동향도 물론 봐야겠지만 상당히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제가 추가로 하나 더 말씀드릴 게 이 미국 임상종양학회 ASCO라고도 하는데 이게 세계 3대 암학회 중에 하나거든요. 이것들도 사실은 매년 반복되는 호재 중에 하나인데 특히나 최근에 바이오 섹터가 굉장히 약했기 때문에 이런 이벤트들이 제가 사실 이 얘기를 1월 달에도 했었거든요. 바이오 섹터가 아무래도 5월 달에 이런 글로벌 학회들이 열리게 되면은 다시 주목을 받을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19일에 이번 주죠. 19일에 초록 발표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초록 발표를 하게 되면은 어떤 기업들이 특정 기업들이 그 발표를 예정을 하기 때문에 그런 주가 상승이 사실 월요일부터 좀 시작되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관심 있는 부분들은 좀 체크를 하기 바랍니다. 그래서 뭐 인터넷에 사실은 ASCO 아니면 또는 이렇게 미국 임상종양학회 관련주 이런 식으로 검색하면 여러 개가 나오니까 그 중에서 선발을 좀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이제 주요 일정을 좀 말씀드리면은 일단 5월 18일에 LG와 GS의 컨퍼런스 콜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도 좀 특이사항이 있으면 LG 같은 경우는 특히 지금 인적 분할이 진행 중이라서 아무래도 기대하시는 분들이 좀 있죠. 그리고 미국의 4월 건축 승인 지수가 좀 발표가 되는데 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미국 증시가 좀 움직일 수가 있고 결국엔 경기 실적과도 연관성이 있으니까요. 또 월마트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의 쇼핑주와도 연관이 돼 있죠. 그래서 월마트가 5월 18일에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고 구글의 개발자를 위한 컨퍼런스가 있는데 여기에서 삼성과의 협업을 발표하게 된다면은 아무래도 삼성전자의 주가나 이런 삼성 계열사들이 아무래도 혜택을 볼 수가 있겠고요. 그다음에 5월 19일은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미국 임상 종양학회의 초록을 공개하는 날이기 때문에 관련된 주들이 재료 소멸이 될 수가 있어서 오히려 그 전에 미리 매수를 해놓는 그런 전략들을 좀 보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바이든이 포드 자동차 그리고 미국 미시간에 이제 전기차 시설을 방문하기 때문에 관련된 증시가 미국 증시가 일단 오르면은 아무래도 한국 증시에도 영향을 받을 수가 있죠. 그리고 5월 20일에는 지난번에 진행됐었던 반도체 1차 회의 이후에 2차 회의가 진행되는데 아무래도 삼성전자의 이런 추가 증설, 파운드리 증설 계획에 대해서 미국 내 공장 증설에 대해서 또다시 한번 이슈가 제기가 되겠죠. 그래서 뭐 유의미한 발표가 나온다면 당연히 주가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었고요. 미국의 반도체 장비 회사인 AMAT가 실적 발표를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가운데 지금 K 반도체 벨트 때문에 소부장들이 금요일에 급상승을 했는데 이런 분위기가 이런 것들에 대한 실적 발표가 또 이어진다면은 그대로 좀 이어질 수 있을 것 같고요. 5월 21일은 아무래도 가장 중요한 금요일에 한미 정상회담이 열리기 때문에 당연히 뭐 비핵화 관련된 이슈가 나오겠고 그다음에 백신 협력, 반도체, 배터리가 언급이 될 거기 때문에 그런 관련된 주들이 이번 주에 움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뭐 사실은 보유자의 영역에서는 당연히 그냥 보유를 하고 계시면 되고, 신규 진입하시는 분들도 잘 골라서 사실 좀 순환매로도 움직일 수 있으니까 작은 기업들도 하시면 아무래도 큰 수익을 좀 얻을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5월 말에도 이베이 본입찰이 있기 때문에 그 관련된 주 한 4곳 정도 되죠. 지금 경쟁 입찰 되고 있는 곳들이. 이런 곳들은 좀 움직일 수 있다 정도를 일단 설명을 드리고요. 제가 MTS를 켜서 간단하게 한번 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도체 관련된 주들이 지난주 금요일에 좋았어요. 일단 미국 증시부터 좀 간단하게 볼게요. 미국 증시 나스닥의 팡주들 다 많이 올랐고요. 이게 지난 금요일입니다. 다우존스의 금융주를 비롯해서 비자 뭐 이런 것도 다 좋았고, 보잉과 같은 그런 여행주도 좋았습니다. 그리고 쿠팡 같은 이런, 쿠팡 상당히 많이 올랐죠. 이런 쇼핑주들. 그러니까 결국엔 컨택트주들이 많이 올랐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월마트도 좋았고, 반도체 관련돼서 다 많이 올랐고요. 뭐 엔디비아, 인텔, AMD, 퀄컴, 그다음에 전기차 관련해서도 제가 이 섹터를 좀 중요하게 본다고 했었죠. 우리나라 전기차 섹터가 상승하기 위해서는 미국의 전기차 배터리 섹터, 특히나 스펙 상장 기업이 이곳들이 이제 아무래도 거품이 좀 많은 곳들인데, 이곳마저도 상승하게 되면은 당연히 한국 증시의 전기차 섹터도 올라갈 수 있다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피스커라든지 뭐 루시드 모터스, 카누, 니오 다 크게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뭐 코인베이스 같은 경우는 사실은 좀 빠지긴 했지만, 그래도 어쨌든 이번 주에 그 하나투자증권 뭐 이런 것들도 실적 발표나 이런 것들이 좀 예상되고 있어서 추가 상승이 좀 있을 가능성이 있고, 비트코인도 사실은 일론 머스크 발언 이후로 많이 떨어졌지만 어느 정도는 지금 회복이 많이 됐거든요. 그래서 사실 좀 안정을 좀 찾아가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그 외적으로는 여행 레저 쪽을 제가 안 그래도 좀 강조를 했었죠. 카니발 같은 이런 크루즈 회사라든지 하얏트 호텔, 그럼 에어비앤비 같은 이런 여행 관련주들이 급상승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당연히 우리나라에도 콘택트주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항공우주까지 이렇게 기술주까지도 움직였죠. 기술주의 거의 끝판왕이라고 볼 수 있는 항공우주도 최근에 굉장히 좋지 않았는데 오랜만에 다시 움직이는 모양새였고요. 국내 주식을 살펴보면은 말씀드렸던 대로 삼성전자도 2% 수익 상승이 있었고, 삼성 SDI, 뭐 한미반도체 이렇게 다 큰 상승이 있었고, 반도체 코스닥 쪽은 아무래도 아직 오르지 못한 SK 하이닉스 같은 것도 못 올랐기 때문에 반대로 이제 반도체 K벨트 여파로 인해서 이번 주에 상승이 있을 가능성이 있고, 이렇게 오히려 못 오른 곳에 좀 더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순환매가 돌기 때문에 뭐 솔브레인이라든지 그다음에 뭐 SK 머티리얼즈, 그다음에 뭐 TCK, PSK는 많이 올랐고요. TCK는 제가 저번에도 과대나 폭주로 이제 설명을 드렸었죠. 그래도 아직도 상승률이 꽤 있죠. 뭐 특허권 침해 소송에서 일부 패소를 하긴 했지만 당연히 그 정고점에 비해서 상당히 낮은 수준이기 때문에 충분히 또 상승력이 있다고 보고, 뭐 유니셈이라든지 실리콘업스 다 좋은 기업입니다. 그래서 뭐 추가적인 상승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 중에서 제가 이제 제시하고 있는 여러 곳들 중에서 아직 좀 덜 오른 것들은 순환매로 상승할 가능성이 있고, 기존에 올랐었던 원익 IPS나 이런 것들도 기존에 워낙 소부장으로 좀 좋은 기업이기 때문에 정고점 대비해서는 여전히 한 15% 정도 낮은 가격이라서 추가 진입하기에도 괜찮은 부분이고요. 2차전지 관련해서 최근에 좀 약세였는데 다시 이제 오를 가능성이 있고, 특히 SK이노베이션이나 뭐 이런 LG화학 같은 경우는 특히 LG화학이 못 올랐기 때문에 오히려 더 이번에도 그 한미 정상회담에 LG가 참여를 하죠.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추가 상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금융주도 최근에 약했지만 미국 금리가 오르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한국에서도 추가적인 상승이 있을 가능성이 있고, 특히 이번 주에는 저는 이게 여행주 쪽이 괜찮다고 보는데, 지난주 금요일에도 카니발이나 이런 아메리칸 에어라인스 그룹이나 이런 곳들이 큰 상승이 있었기 때문에 당연히 대한항공이라든지 한진칼이라든지 최근에 좋았었던 곳들도 상승이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중국 화장품도 대표적인 컨택트 중에 하나죠. 그래서 아모레퍼시픽도 상당히 최근에 흐름이 너무 좋죠. 월봉으로 봐도 이제 꾸준히 계속 이렇게 상승을 하고 있는 움직임입니다. 뭐 한 달에 그래도 한 5%에서 10% 사이로 계속 상승을 하고 있고, 아무래도 시진핑 방한이라든지 이런 빅 이벤트가 발생하면은 당연히 추가적인 또 상승이 있겠고요. 소비재 쪽도 이런 의류, 뭐 섬유, 의복 이쪽도 괜찮고, 아무래도 또 음식료 같은 경우도 인플레이션 여파가 좀 있긴 했는데 재료값이 상승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곡물 가격 상승하고 결국에는 인플레이션의 거지만 마지막 수혜주거든요. 그래서 뭐 물론 하루 금요일 조정을 겪었지만 추가적인 상승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여전히 월봉으로 보면은 좀 낮은 수준입니다. 뭐 이번 달에만 사실 상승을 했지 지난달까지는 뭐 여전히 거의 조정을 겪었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이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제약 파트에서 아무래도 이번 주에 좀 수혜를 입을 그런 코로나 관련해서 이런 진단키트라든지 이런 백신 관련된 기업들은 어느 정도 수혜를 입을 수 있을 가능성이 있고, 임상중약해도 제가 이제 네 군데 정도만 일단 정리를 해놨는데 이거 말고도 많거든요. 근데 매드팩토 같은 데는 이미 좀 움직였죠. 이미 좀 움직였고, 이렇게 고점 대비해서 현저히 많이 빠진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좀 알아보시고서, 검색을 하면 사실 수혜주로 나오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의 초록 발표에 따라서 추가적인 상승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한번 체크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원자재 구리는 구리값이 금요일, 목요일에 좀 떨어졌어요. 그것 때문에 좀 빠지긴 했지만 여전히 뭐 LS라든지 풍산 같은 경우도 추가적인 상승이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또 10시 전에 발행을 하려다 보니까 말이 굉장히 빨랐는데, 일단은 제가 오늘 언급했던 것들을 중심으로 해서 제가 다시 이번 주에 정리를 한 월화 정도에 좀 세부적으로 기업 분석을 해서 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5월 16일 방송을 간단하게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사랑합니다. 네, 좋은 꿈 꾸세요. 감사합니다.